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새는 아프리카에 사는 가장 영리한 새 중 하나인 꿀길잡이 새입니다. 평소엔 주로 과일이나 작은 곤충을 사냥하는 녀석이지만 밀랍을 통째로 소화시킬 수 있는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탐스러운 꿀이 떨어지는 벌집과 그 안에 사는 벌의 애벌레죠. 꿀길잡이 새는 꿀벌들이 집을 지어 살아가는 바이틈이나 나무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수색 능력에만 스탯을 몰빵한 꿀길잡이 새에겐 벌집을 지키고 있는 꿀벌들을 물리칠 수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꿀벌들은 그 특유의 호전성으로 일명 살인벌이라고 불릴 만큼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기에 이런 위험천만한 무력 집단이 점거하고 있는 벌집을 이 작은 새가 혼자서 공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녀석에겐 비장의 무기가 존재하죠. Authorization granted. Backup request.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 인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벌집을 발견한 꿀길잡이 새는 주변을 지나가는 인간에게 높은 음으로 지적이며 어그로를 끌죠. Agent requesting backup.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라도 된 것 마냥 이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인간에게 벌집이 있는 곳을 향해 앞장서 날아가 정확한 위치를 알리며 Warning. Hostile control point nearby.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자기를 제대로 못 따라온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 경고를 하는 등 길잡이라는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렇게 새의 인도를 받아 벌집으로 다가오는 인간에게 맞서 벌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해보려 하지만 자연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불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인간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간들이 벌집을 해체하면서 떨어지는 작은 파편들은 그대로 꿀길잡이 새의 만찬이 됩니다. 이처럼 꿀길잡이 새는 스스로 먹기 힘든 벌집을 더욱 강한 존재를 이용해 자신은 상처 하나 없이 손쉽게 전리품을 얻어내며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 얍얍얍을 보여주는 새라고 할 수 있는데, 한때는 아프리카의 분조장 벌꿀 오소리와 듀오로 활동하며 공생관계를 이룬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공생을 하는 관계는 인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이례적인 야생동물과 인간 간의 은밀한 거래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특히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원주민인 하자족은 휘파람 소리로 꿀길잡이 새와 소통하며 벌집의 위치를 찾아 수확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꿀길잡이 새의 파티 참여 여부에 따라 벌집을 발견한 확률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에 인간의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 Search query finished. 얼룩덜룩한 깃털, 늠름하게 생긴 긴 꼬리, 한껏 멋을 부린 듯 인상적인 벼슬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은 로드러너입니다. 삐삐. 얼핏 봤을 땐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메추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뻐꾸기과에 속하는 녀석으로 여러 나라의 울창한 숲속에서 입양사기를 펼치는 다른 사촌들과는 달리 척박한 미국 남부와 중남미 일대의 사막지대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아득바득 살아가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로드러너는 재빠른 이미지한 정반대로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오싹할 정도로 추운 극과 극의 일교차를 가진 사막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진대사를 최대한 늦추며 살아가는 동안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광욕을 하며 멍 때리거나 잠을 자는 것으로 보내죠. 하지만 위협을 감지하거나 사냥감이 나타난 경우 지면을 박차는 데 특화된 다리를 가진 로드러너는 시속 32km 이상의 속력으로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요테도 막 피하고 그러냐고요? 안타깝게도 현실 속의 코요테는 시속 70km까지 질주할 수 있기에 괜히 함부로 깝쳤다간 그대로 당당 치킨 꼴이 날 수 있죠. 그렇게 로드러너는 포식자가 함부로 들어오기 힘든 가시돋친 선인장과 같은 장애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유의 긴 꼬리를 이용해 균형과 반동을 제어하며 장애물 사이를 요리조리 빠른 속도로 피할 수 있죠. 만약 이곳으로도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면 로드러너는 최후의 수단으로 날개를 사용하는데, 스스로 날개짓을 하며 날 순 없지만 로드러너는 날개를 펼쳐 먼 거리를 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빠르다고 하기엔 상당히 애매한 달리기 실력과 오로지 활공만이 가능한 조잡한 비행 능력을 가진 로드러너는 자신을 노리는 수많은 포식자들이 즐비하고 물 한 방울 제대로 나오지 않는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남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맹독을 가진 사막의 암살자 방울뱀 앞에서만큼은 삐삐 뭐요? 그야말로 천부적인 사냥꾼으로 돌변하죠.
단 한 번 물리기만 하면 생사가 갈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독리를 유유히 피하는 로드러너는 긴 부리를 이용해 방울뱀을 낚아챈 뒤 대대손손 DNA를 통해 전해져 온 가문의 비기를 사용하는데 바로 패대기치기죠. 그것도 그냥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힘껏 들어올려 날카로운 돌 모서리 바닥에 그대로 내려 찍는 가속과 가중을 섞은 고급 기술을 사용해 방울뱀을 문자 그대로 방울과 뱀으로 분리시켜버린 뒤 단숨에 먹어치웁니다. 이렇게 먹힌 방울뱀의 혈액은 로드러너의 몸속에서 수분으로 재탄생해 가혹한 사막의 환경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만약 여러분께서 봄 무렵에 미국 중서부의 숲속을 이동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새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치 한껏 멋을 부린 듯한 머리가 인상적인 이 녀석의 이름은 댕기박스입니다. 고작해야 15cm 남짓한 작은 체구를 가진 아주 앙증맞은 박새과에 속하는 녀석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숲속을 거니다 이 녀석을 마주치셨다면 절대로 한자리에 머물거나 잠드셔선 안됩니다. 이 경고를 어긴다면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절대 이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에 속아 넘어가셔선 안됩니다. 아니 근데 고작해야 땅콩이나 벌레를 주워 먹으며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는 이 작은 새가 뭘 하기에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자, 여기 피곤한 여우 한 마리가 숲에서 잠을 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댕기박새 한 마리 역시 여우의 곁으로 날아오는데 녀석은 마치 호시탐탐 기회라도 노리는 듯 여우가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우의 몸 위를 돌아다니며 귀찮게 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감동적인 동물 유튜브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우가 방심하며 잠에 든 그 순간 녀석은 행동을 개시하는데 바로 인정사정 없이 여우의 귀중한 털을 함부로, 그것도 아주 마구잡이로 뽑아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새는 살아있는 동물의 털을 뽑는 끔찍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서부터 가축과 반려동물의 털은 물론 사람의 머리털까지 뽑아가는 이 겁대가리 없는 털도둑은 자신보다 훨씬 큰 포식자 동물에게도 달려들며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간 큰 절도 행각을 벌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죠. 일반적으로 박새들은 번식기인 봄 무렵이 되면 주변의 다양한 기물을 이용해 둥지를 만드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댕기박새와 같은 온대기후에 사는 몇몇 종들은 다른 동물의 털을 이용해 내 집 장만의 꿈을 꾸는 아주 박새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이런 동물의 털은 새끼들이 자라날 둥지에 훌륭한 단열재로 쓸 뿐만 아니라 털에 남아있는 고유의 냄새로 인해 알을 노리는 뱀과 같은 포식자들이 함부로 둥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녀석들은 앞으로 자라날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자기 몸보다 훨씬 거대한 동물들에게 다가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겁없이 달려들어 털을 훔쳐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새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다 좋은데 이런 댕기박새의 행동이 특히 꼴받는 이유는 절대 제가 머리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머리는 있는 대로 세워놓고 남의 소중한 털은 묻지도 않고 뽑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 여러분께서 만약 이 새를 보신다면 당장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긴장을 푸는 그 순간 댕기박새가 찾아와 여러분의 머리에 내려앉아 마치 이케아 매장이라도 들린 것 마냥 쇼핑을 즐길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작고 앙증맞은 부리, 초롱초롱한 눈망울, 고작 2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통통한 몸을 가진 이 작은 새의 이름은 떼까치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번식하는 텃새로 사실 이름과 달리 오히려 참새에 더 가까운 까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녀석으로서 떼떼떼 하며 운다고 해서 떼까치란 이름을 얻게 되었죠. 이 녀석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울어대며 쾌청한 목소리를 자랑하는데 도대체 뭘 먹길래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요? 만약 우리가 녀석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귀여워 보이는 외모와 달리 떼까치는 고기만을 찾아 사냥하는 육식 맹금류입니다. 자세히 녀석의 모습을 살펴보면 부리가 독수리나 매와 같이 날카롭게 굽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떼까치는 타고난 킬러로 작은 곤충은 물론 개구리, 도마뱀, 심지어 같은 체급인 참새뿐만 아니라 2배에서 3배가 넘는 먹이를 사냥합니다. 아니 이 조그만 녀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사냥을 하기 전 떼까치는 항상 주변의 가장 높은 나무 위에서 사냥감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표적이 나타나면 위에서 아래로 급강하해 작지만 치명적인 부리를 먹잇감의 목에 박아넣어 마비시키죠. 떼까치는 무려 1초 만에 머리를 11번 이상 흔들어대는데 이때 발생하는 중력 가속도는 무려 6배 이상으로 저속으로 추돌한 교통사고와 맞먹는 운동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갈고리 같은 부리와 무는 힘이 더해지면 먹잇감의 척수와 목뼈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죠. 게다가 이 앙증맞은 포식자의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떼까치는 마치 연쇄살인범의 작업장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특이한 먹이 보관 방법을 사용하는데, 나뭇가지나 철조망 같은 뾰족한 물건에 자신이 사냥한 먹잇감을 꿰뚫어 마치 전시하듯이 보관하죠. 이런 녀석의 생태가 도축장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떼까치의 학명 중 떼까치 속을 부르는 라니우스란 단어는 라틴어로 도살자를 뜻합니다. 아무튼 떼까치가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먹잇감을 보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다리 힘을 가진 다른 맹금류들과 달리 녀석의 다리는 참새다리처럼 빈약한 데다 부리 역시 너무 작아 기껏 잡은 먹잇감을 손쉽게 갈무리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녀석들은 이런 신체적 약점을 메우기 위해 대신 고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식으로 진화해 먹이를 꽂아 찢어먹는 습성을 가지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처럼 작고 미스테리하지만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로 활동하는 떼까치의 모습을 보면 그저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으로 쉽게 무언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지배자 흰머리 수리는 그 특유의 흰색 깃털과 노란색 부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위험 넘치는 모습을 가진 동물입니다. 뭐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간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웬만한 각종 미 정부기관의 국세에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등장하며 성조기를 배경으로 매섭게 앞을 노려보는 모습은 이미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죠. 뛰어난 시력을 바탕으로 시속 160km의 속도로 급강하여 먹이를 포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 녀석이 왜 하늘의 지배자인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주된 사냥감이 물고기인 이 녀석은 의외로 수영을 잘하는 새로 날개를 접어 말 그대로 완벽한 저병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속에서 등장해 특유의 멋진 울음소리를 뽐내는 모습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울음소리가 진짜 흰머리 수리의 울음소리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원래 흰머리 수리의 울음소리는 장엄한 생김새와 달리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거슬리는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는 도대체 뭐냐고요?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중매체에선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용기와 힘의 상징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흰머리 수리의 실제 울음소리가 너무 경박하다고 생각했기에 좀 더 멋진 소리를 내는 말똥가리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사용해왔고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내려져 온 것이죠. 아무튼 대부분의 매체에서 정의로운 이미지로 표현되는 흰머리 수리는 의외로 난폭한 성격을 가진 하늘의 깡패이기도 합니다. 다른 새들의 영역에 시시때때로 침범해 남의 사냥감을 가로채고 두들겨 패는 것이 일상이죠. 이런 습성 탓에 미국이 국조로 선정될 때에도 큰 논쟁을 불러왔는데,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더러운 성격을 가진 새를 국조로 삼을 수 없다며 대신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빠지지 않는 칠면조를 국조로 삼자고 주장했지만 간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죠. 그렇게 미국의 국조로 선정된 흰머리 수리지만 주변 농가의 동물들을 해친다는 이유로 보이는 족족 사냥당해 1963년엔 고작 417쌍밖에 남지 않아 거의 멸종 직전까지 몰렸지만 명목상의 국조가 멸종되게 할 수 없었던 미국은 그야말로 막대한 돈을 퍼부어 강력한 보호 정책을 펼쳤고 현재는 30만 마리 이상의 개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만들어진 이미지일지 몰라도 창공을 가르는 흰머리 수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도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미지의 열대우림 아마존은 그 신비한 비밀을 품은 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무줄기 역시 그런 아마존을 닮아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어이 씨 깜짝이야, 이게 뭐야? 마치 영화나 만화 속에서 볼 법한 아주 특이한 표정과 함께 매우 인상적인 노란 눈을 가진 이 새의 이름은 포투입니다. 쏙독새에 가까운 친척인 포투는 아마존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 서식하는 녀석들로 생김새만큼이나 섬뜩한 울음소리를 가져 일명 유령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특히 고개를 들고 눈을 감은 채 나무줄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주변과 동화되어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위장술의 대가인 포투는 거의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나무에 앉은 채 존버하는데, 이 행동은 주변의 포식자들로부터 녀석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포투를 진짜 나무줄기로 착각해 들러붙는 멍청한 날벌레들을 낚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얼핏 보면 눈을 감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포투의 눈꺼풀엔 아주 희미한 홈이 있어 포투는 눈을 감고 있어도 먹이와 위험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야행성인 포토는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칠흑과 같이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 특화된 이 거대한 눈은 쉴 새 없이 빛의 양을 조절해 대낮에 움직이는 것 마냥 시야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된 야간 시야와 함께 거대한 입을 마치 그물처럼 이용해 자신보다 체급이 작은 박쥐나 작은 새를 단숨에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낮저 밤이로 돌변하죠. 이처럼 특이한 외모와 습성을 자랑하는 포토는 조류계에서 손꼽히는 가정적인 새로도 유명합니다. 처음 짝지은 상대방과 평생을 살아가는 포토는 둥지가 아닌 나무줄기나 그루터기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낮에는 수컷이 밤에는 암컷과 함께 알을 품어 비가 내리든 말든 묵묵히 버텨내고 외부의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고 꿋꿋이 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새끼를 다른 새의 육축기간보다 더 긴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담아 키우는데, 이 과정 중에 태어난 새끼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위장술을 가르쳐 훌륭한 성년의 포토로 키워냅니다. 그저 기괴한 생김새와 울음소리로 인해 우리에게 특이한 새로만 알려진 이 포토의 진면목은 바로 이런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상식인 여러분. 이번 시간엔 얼음으로 뒤덮인 대륙 남극에서 살아가는 귀여운 펭귄 친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델리 펭귄이죠. 짧은 두 발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델리 펭귄은 다른 펭귄들보단 크기는 작지만 아주 호기심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랍니다. 잠깐, 저기 좀 보세요. 이런 길 잃은 새끼 황제 펭귄들이 공경에 처했네요. 남극에 사는 갈매기들은 무리에서 낙오된 연약한 새끼 펭귄쯤은 아주 손쉽게 날카로운 부리로 찢어발겨 산채로 잡아먹을 수 있답니다. 그런 갈매기에게 맞서 새끼 황제 펭귄들은 진영을 갖추고 막아보려 하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때 아델리 펭귄 한 마리가 곧장 달려가 갈매기에게서 새끼 황제 펭귄들을 구해냅니다. 이런 아델리 펭귄의 패기에 깜짝 놀란 갈매기는 곧바로 도망쳐버리는데, 어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우리의 아델리 펭귄은 구경 끝났으면 꺼져, 이 새끼들아! 새끼들을 보호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와바리에서 모르는 애들이 설치고 있던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이처럼 아델리 펭귄은 영역을 지키려는 강한 본능을 가져 다 두들겨 패서 쫓아보내는 자기 주장이 강한 녀석이랍니다. 아무튼 땅 위에서 날개를 펼친 채 뒤뚱뒤뚱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아델리 펭귄은 타고난 수영선수로 시속 9km의 속도로 헤엄치며 작은 크릴새우나 물고기들을 먹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녀석들이 살아가는 바다엔 훨씬 빠르게 수영하며 성체 아델리 펭귄의 상하체를 그대로 분리시켜버릴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얼룩무늬 물범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델리 펭귄은 항상 입수하기 전에 다른 친구 펭귄의 등을 밀어 물속으로 떨어뜨린 뒤 주변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참 사탄도 울고 갈 만큼 영리한 동물 친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처럼 매력적인 아델리 펭귄은 특유의 호기심이 강한 성격 탓에 펭귄 중에서도 개체의 개성이 강한 편이라 아주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인간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와 애교를 부리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녀석은 남극에서 3000km 떨어진 뉴질랜드의 해안까지 헤엄쳐 도착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녀석들은 자기 서식지에서 17km 떨어진 갈매기들의 서식지로 찾아가 평소 자신들의 새끼를 잡아먹던 갈매기 알을 몽땅 밟아 터뜨리는 피해 복수를 알게 되었답니다. 이 밖에도 남이 둥지를 짓기 위해 고생고생해서 모아온 조약돌을 그대로 훔치거나 빼앗아버리고, 다 큰 성체들이 한데 모여 어린 새끼를 괴롭히거나, 짝짓기 경쟁에서 밀려난 수컷 중 일부가 암컷 대신 길쭉하게 생긴 돌을 문자 그대로 러브돌 삼아 교미를 시도하는 등 저마다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미난 녀석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뭔가 거부감이 들고 지랄 맞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윤리가 아닌 생존을 위해 야생의 본능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녀석들에게 그런 잣대를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되겠죠? 아닌가? 맵시게 길게 뻗은 긴 다리, 작은 머리와 함께 짙은 속눈썹과 발그레한 뺨을 가져 수상하게 돈이 많은 누군가들에게 Shut up and take my money. 인기가 있을 법하게 생긴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뱀잡이 수리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광활한 초원과 사바나 지역에서 살아가며 130cm에 달하는 키와 약 3에서 5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뱀잡이 수리는 다른 사촌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지만 특이하게도 걸어다니는 것을 선호하죠.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하루에 2에서 3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녀석의 식단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뱀입니다. 하지만 뱀잡이 수리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뱀은 대부분 무시무시한 맹독을 가진 녀석들로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뱀잡이 수리에겐 뱀을 주로 사냥하는 다른 포식자들처럼 물려도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예 독리를 피할 수 있는 엄청난 회피 능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름에 들어있는 뱀잡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뱀을 잡는데 매우 특화된 사냥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aste my venom. 좋다. 뱀의 머리를 주울 때까지 사정없이 짓밟는 것이죠. 날카로운 불을 가진 맹금류치곤 상당히 독특한 사냥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뱀을 발견하는 즉시 뱀잡이 수리는 날개를 펼쳐 뱀의 시야를 가로막고 특유의 긴 다리를 이용해 뱀의 뚝배기를 교묘하고 아주 집요하게 밟아댑니다. 생각보다 사뿐사뿐 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녀석의 다리에는 약 20kg 정도의 하중이 실리며 속도는 무려 15m/초에 달해 단 몇 번만의 타격으로 뱀의 뚝배기를 확실하게 박살내버릴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 뱀잡이 수리에겐 독에 관한 내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냥이 끝난 후에도 뱀이 죽었는지 확실하게 몇 번 더 밟는, 그러니까 확인사살 과정을 끝내고 나서야 유유히 먹어치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름처럼 뱀만 사냥하는 건 아니고 소형 설치류나 파충류 등 땅에 기어다니는 자기보다 작은 몸집을 가진 녀석들은 죄다 먹잇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아한 외모와는 달리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이 녀석에게 뱀잡이 수리보단 오히려 땅끄지 수리란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갓 태어난 아주 귀여운 새끼 플라밍고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짧은 다리로 어색하게 여기저기 움직이며 어미가 하는 행동을 곧잘 따라하는 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죠. 이런, 새끼 플라밍고가 배고픈지 어미에게 칭얼대기 시작하는데 그런 녀석을 달래기 위해 어미 플라밍고는 아주 놀랍게도 알 수 없는 붉은색 액체를 뱉어 새끼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다른 플라밍고 새끼들 역시 어미에게서 나오는 이 알 수 없는 붉은빛 액체를 개걸스럽게 받아먹기 시작하는데 온몸에 칠갑을 하며 먹는 모습이 한편의 공포영화를 보는 듯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른 플라밍고의 뚝배기를 깨서 피를 먹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사실 이 빨간색 액체는 피가 아니라 일종의 젖입니다. 구대륙과 신대륙의 호수나 습지, 그리고 바닷가에서 군집을 이루며 살아가는 철새로 알려진 플라밍고는 상당히 특이하게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땐 심하게 구부러진 모습이 먹이를 먹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듯하지만 녀석들이 먹는 주식은 작은 갑각류나 미세한 플랑크톤으로 플라밍고는 이 독특한 구조의 부리를 사용해 다른 새들과 달리 마치 고래처럼 물과 먹이를 함께 빨아들였다가 물만 따로 여과할 수 있죠. 그러나 새끼 플라밍고의 부리는 앞으로 뻗어나와 있어 이런 먹이 활동을 하기엔 매우 부적합합니다. 그렇기에 플라밍고는 암수를 가리지 않고 오이주머니인 소낭에서 일명 크롬밀크라 불리는 특수한 이유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냄새와 맛은 끔찍하지만 이 크롬밀크엔 부모가 직접 섭취한 음식물에 함유된 고농도의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소낭의 점막에서 분비된 영양분들이 섞여 있어 새끼의 성장과 초기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왜 하필 빨간색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녀석들이 먹는 갑각류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때문입니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노란색과 적황색 계통의 색상을 띠는데, 특히 플라밍고는 이 카로티노이드를 간에서 대사를 거쳐 몸에 축적시키기에 특유의 아름다운 붉은색 깃털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렇다 보니 한참 새끼를 키우는 부모 플라밍고들은 자신의 영양분을 새끼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점점 색이 바래지는 반면, 새끼 플라밍고는 점점 붉은 빛을 띠게 되면서 스스로 사냥을 하게 될 무렵엔 완벽한 색의 깃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새끼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인간이나 동물이나 부모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새의 이름은 흰뺨기러기입니다. 그 이름처럼 얼굴에 자라난 흰색 털이 매우 인상적인 흰뺨기러기는 세계의 최북단에 위치한 그린란드에 주로 서식하며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 땅을 향해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만 보면 그저 평범한 철새처럼 보이지만 녀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야말로 헬 난이도의 삶을 사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새끼가 다 크기 전까지 둥지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만성성 조류와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다니며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조성성 조류인 오리과에 속한 새들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락한 둥지에서 뛰어내려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이소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흰뺨 기러기 역시 오리과에 속한 새이기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둥지를 떠나야 하는 이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저 높은 나무나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다른 녀석들과 달리 흰뺨 기러기의 새끼가 뛰어야 하는 곳은 무려 120m가 넘는 높이를 가진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죠. 에헤이, 조졌네 이거. 흰뺨 기러기는 주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아주 높은 절벽지대에 알을 낳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에게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준 셈입니다. 아무튼 부모가 이소를 위해 먼저 둥지를 비우면 그때부터 먹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황량한 곳에서 새끼들은 절대 혼자 살아남을 수 없기에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땅바닥 밑으로 실내 도약을 하게 되죠. 물론 안타깝게도 날개를 쓰지 못하는 새끼의 입장에선 그저 자유낙하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흰뺨 기러기 새끼는 가벼운 몸무게와 아직 무른 뼈를 가진 덕분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대부분 생존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모든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가 부모를 따라 이동하는 도중에도 도처에 호시탐탐 새끼를 노리는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찌 보면 이런 어린 생명이 떨어지고 깨지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먹거나 아니면 먹히는 비정한 약육강식의 야생에선 이런 혹독한 환경을 버틴 녀석들만이 자라나 자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후드, 아니 야생에서 성체가 된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작은 새의 이름은 상모솔새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효! 하며 울 것 같은 외모를 가진 금발 태닝 참새, 아니 상모솔새는 정수리에 있는 노란 깃털이 마치 동물놀이에 쓰이는 화려한 모자 장식인 상모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주로 북미와 서유럽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서식하는 철새 중 하나로 흔치 않게 서울의 겨울산에서도 볼 수 있는 상모솔새는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약 10cm 남짓한 작은 체구와 설탕 한 티스푼 분량에 달하는 약 5g의 몸무게를 가져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 중 가장 작은 녀석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쬐끄만한 녀석이 어떻게 영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날씨의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거냐고요? 그 비결은 바로 상모솔새의 깃털에 있습니다. 날기 위한 깃털보다 단열을 위한 깃털을 4.5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모솔새는 깃털을 잔뜩 부풀려 덩치를 키워 따뜻한 공기층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겨울철의 상모솔새는 여름철보다 훨씬 더 뚠뚠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뚠뚠한 모습과 달리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신진대사로 인해 1분에 무려 45회 이상 움직이는 상모솔새는 몸무게의 6.8%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을 가진 두뇌를 사용해 계속해서 움직이며 먹이 활동을 하죠. 이처럼 든든한 깃털과 함께 쉼없는 움직임을 가진 상모솔새는 한겨울에도 무려 36도 이상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계속 움직이니까 그렇다 치고 잠을 자야 하는 밤엔 훨씬 더 추워질 텐데 어떻게 버틸 수 있냐고요? 상모솔새는 해가 떠 있는 동안 단 몇 초도 쉬지 않고 울어대는데, 이 울음소리는 일종의 의사소통으로 보통 4-5마리가 함께 움직이는 상모솔새는 이런 울음소리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밤이 찾아오면 한데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에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도 편안히 수면을 취할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그저 하찮고 작은 새가 아닌 혹독한 겨울을 뛰어난 피지컬과 협동을 통해 헤쳐나가는 극한의 생존주의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여운 생존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넓게 펼쳐진 침엽수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숲을 자세히 살펴보면 왠지 모르게 소름 돋는 모습을 한 나무들이 존재하죠. 수많은 구멍들이, 그것도 무언가로 빽빽하게 들어차있는 죽은 나무를 보다 보면 의학서적에도 없는 공포증이 밀려올 것만 같은데, 나무를 이렇게 창낸 범인의 정체는 바로 도토리 딱따구리입니다. 북아메리카 중서부 숲에 주로 서식하는 도토리 딱따구리는 도토리만 보면 저장하려는 아주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녀석들에게 있어 일종의 가업이자 평생의 수건으로 대략 10마리 정도로 구성된 도토리 딱따구리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하나의 나무에 수천에서 수만 개에 달하는 구멍을 뚫어 정성스럽게 도토리를 박아놓죠. 심지어 어느 정도 구멍이 잘 뚫리는 곳이다 싶으면 그 어디든 가리지 않고 도토리를 저장하는 탓에 숲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종종 집을 몇 주간 비워둔 채로 휴가를 다녀왔다가 벽에 뚫린 수많은 구멍을 맞이하는 대참사를 겪기도 합니다. 게다가 의문의 도토리 잭팟에 당첨되는 것은 덤으로 말이죠.
그런데 사실 도토리 딱따구리에게 있어 도토리는 그다지 좋은 영양분을 제공하는 먹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들이 이렇게 도토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앞으로 찾아올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긴 북아메리카 중서부의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녀석들은 필사적으로 도토리를 모으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바로 청설모입니다. 청설모는 우리에게 있어 그저 작고 귀여운 존재에 불과하지만 도토리 딱따구리에게 있어선 Geronimo, motherfuckers! 자기가 숨긴 도토리는 어디 있는지 까먹어도 남이 소중히 저장해둔 도토리는 기가 막히게 훔쳐먹는 도둑놈 새끼에 불과하죠. 게다가 어찌나 은밀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도토리 절도 행각을 벌이는 탓에 청설모는 경계 대상 제1호이자 평생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설모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는 순간 I need help! 도토리 딱따구리들은 무자비한 무력 진압을 개시하죠. 웬만한 침입자들은 나무도 단숨에 뚫는 녀석들의 무리에 호되게 당한 순간 그대로 도망치기 바쁩니다. 물론 모든 침입자에게 다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결국 이런 침입자들의 습격에서 자신들이 먹을 도토리의 분량을 지키기 위해선 녀석들은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도토리를 모으고 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살면서 다 쓰지도 못할 재산을 모으는 우리네 모습처럼 말이죠. 평화로운 양봉장의 오후, 오늘도 열심히 꿀벌들이 꿀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은 꿀은 소중한 상품으로서 양봉 농가를 유지하는 데 쓰일 아주 귀중한 재료로 쓰일 테죠. 잠깐만, 전에도 이런 나레이션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여? 그 정체는 바로 양봉 농가의 악몽, 말벌이 내는 날개짓 소리입니다. 정찰병이 미리 발라둔 페로몬을 따라 양봉장을 습격한 10여 마리의 말벌들을 꿀벌들이 때를 지어 막아보려 하지만 너무나 압도적인 체급 차이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주위에 스댕 양푼이를 든 인간이 없는 이상 이곳은 그저 말벌의 잔치상에 불과합니다. 고작 30분 만에 꿀벌 3만 마리 이상이 살고 있는 벌통 하나를 초토화시킨 이 무시무시한 말벌 특공대는 꿀벌들을 학살하며 안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꿀벌의 유충들을 그대로 고기경단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꿀벌의 시체로 산을 쌓은 녀석들은 유유히 전리품을 챙긴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의 새끼로 만든 경단을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는데, 이 무시무시한 새끼들은 강력한 턱과 독침으로 무장한 곤충계에서 손꼽히는 무력 집단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밸런스를 중요시 여기는 자연계에선 항상 뛰는 놈 위에 난 놈이 있고 난 놈 위엔 더 높이 날 수 있는 놈이 있습니다. 말벌집을 향해 겁없이 다이브하는 이 녀석의 이름은 벌매입니다. 다른 소동물을 사냥해 잡아먹는 친척들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오로지 벌집만을 노리며 그 안에 들어있는 벌과 유충 그리고 꿀을 먹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다른 벌보다 크기가 훨씬 큰 말벌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벌매는 그야말로 천부적인 벌 사냥꾼입니다. 벌집을 발견한 녀석은 순식간에 날아와 철거에 특화되어 있는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단숨에 개박살을 내버리죠. 이 과정에서 성난 말벌들이 독침을 아무리 날려대더라도 마치 벌 방호복을 입고 있는 것 마냥 촘촘하고 빽빽한 깃털이 나있는 벌매에겐 그 어떠한 데미지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구멍난 벌집을 천천히 해체하며 보이는 족족 벌들을 집어삼키는데, 이 과정은 벌집에 살고 있는 모든 벌들과 유충들이 모조리 녀석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날 며칠에 걸쳐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이렇게 말벌들의 씨를 말리는 모습을 말벌의 피해자였던 꿀벌들이 봤다면 시원해! 아주 시원하구만! 통쾌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벌매에게 있어 꿀벌 또한 주변을 지키는 귀찮고 위험한 인간만 아니면 아주 맛 좋은 먹거리에 지나지 않기에 벌매가 뜨는 순간 꿀벌 역시 샷다를 내리고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죠. 결국 이 새끼나 저 새끼나 꿀벌에게 있선 그저 도둑놈 새끼들에 불과합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